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일본 여행 짐 싸기 꿀팁 4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일본 입국 시 반입 불가 물품 25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와 일본 항공사에서 새로운 규정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0명 이상의 여행자를 가이드하면서 꼭 필요했던 물건과 가져왔지만 전혀 쓰지 않았던 물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아 이번 영상에서는 총 45가지 리스트로 대폭 업데이트했습니다.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일본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금지 품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들이 비행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세계 항공사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본 항공사에서는 불가능한 물품 또는 그 반대의 경우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문제없는 일본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필수 준비물 13가지. 일본에 여행할 때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짐의 운반 및 관리가 보다 쉽고 쾌적해져 비행기나 전철에서의 추가 수화물 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13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것들에 대해 하나씩 이유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화물 공간입니다. 일본에 오면 애니메이션 굿즈, 일본 과자, 현지 음식, 사케, 스킨케어 제품 등 기념품을 많이 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안내한 여행자의 대부분은 여행 가방의 공간이 부족해져 일본에서 추가 여행 가방을 샀거나 국제 배송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집에 빈 캐리어가 있어서 가져올 걸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념품의 공간을 고려하여 일본에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의복입니다. 이것은 짐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에 2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 방문하는 시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사계절이 제대로 있고 계절마다 기온, 날씨가 다릅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티셔츠랑 반바지 괜찮아요. 봄과 가을은 날에 따라 춥기 때문에 티셔츠 위에 걸칠 수 있는 재킷이나 긴 바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매우 춥기 때문에 코트나 머플러, 장갑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방문할 지역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세로로 긴 나라로 지역에 따라 기온이 다릅니다. 특히 북쪽 지역의 홋카이도는 춥고 남쪽 지역의 오키나와는 따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핸드타월입니다. 의외일지도 모릅니다만 일본의 공공 화장실에는 종이 타월이나 핸드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본에서는 손을 닦기 위해 손수건이나 작은 수건을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핸드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던 곳도 있었지만 팬데믹 중에 많은 화장실에서 정지 또는 철거되고 그 후 부활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할 때는 작은 핸드타월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일본 여행 중에는 당신은 평소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 앱을 사용하거나 일본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일본 여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많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비가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일본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거리에서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콘센트 플러그입니다. 나라마다 콘센트의 모양은 다릅니다. 일본의 형상은 A타입으로 미국이나 대만과 같습니다. 한국의 형태와는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경우에도 일본의 가전 양판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또한 일본의 전압 크기는 100V이므로 전자기기에 따라 일본에서 이용하는 경우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맥북 등 하드웨어 사용이 전 세계 공통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접이식 우산입니다.
일본의 장마에 관한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비가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갑작스러운 호우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비가 하루 종일 계속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즉,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내에 갇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우산을 열고 만약을 위해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잊어도 걱정 없어요.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투명한 비닐 우산은 매우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고 600엔 정도로 저렴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 우산꽂이에 놓아두면 누군가가 실수로 가져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이식 우산을 항상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현금입니다. 일본은 현금 없는 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가게에서는 현금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중에는 몇 가지 현금을 항상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전소가 공항이나 시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현금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용카드 현금 인출을 원할 경우에도 ATM은 일본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구체적인 입수 방법의 흐름이나 입수에 관한 어드바이스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8번째는 동전 케이스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지금도 지불 시 현금만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지폐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거스름돈으로 잔돈이 돌아옵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일본의 동전 사용법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폐를 계속 사용하여 결국 많은 동전을 모아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반 지갑에는 동전이 다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동전 케이스가 있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동전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이소, 돈키호테 등 일본에서는 쉽게 저렴한 동전 케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을 활용하여 쾌적한 일본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신용카드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이 필요한 장소는 많이 있지만 신용카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 호텔, 대형점, 레스토랑에서는 현저합니다. 또한 현금이 필요한 경우는 ATM에서 엔화를 쉽게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클럽 등의 신용카드가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카드에 따라 보급률이 달라 어떤 카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10번째는 걷기 편한 신발입니다. 일본의 도시는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역 안을 걷거나 계단을 사용하거나 역에서 관광 명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토 등 일본의 도시에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관광에는 걷기 쉬운 쾌적한 신발이 필수입니다. 하이힐은 스타일리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실례로서 제가 자동차 사회의 미국에 살고 있던 무렵은 일일의 걸음수는 약 3,000보였지만 일본에서는 표준적인 관광 여행이라도 매일 2만에서 3만 보입니다. 따라서 발이 지치지 않도록 걷기 좋은 신발을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적한 일본어를 즐겨주세요. 11번째는 봉투와 장바구니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고 봉투는 유료입니다. 일본의 도시권에는 도보거리 곳곳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는 슈퍼마켓에 가려면 차가 필요해서 방문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도보거리 내에 많은 가게가 있고 매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본에 온다면 거의 매일,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마다 이 장소들을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본의 거리는 청결하지만 쓰레기통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거리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방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본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는 작은 가방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있어 당신의 일본 여행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일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짐을 항상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의 통근 시간 전철은 매우 혼잡합니다. 만약 큰 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른 분에게 폐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중에 외출할 때는 가벼운 차림인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 작은 가방을 잊지 말고 가져와 주세요. 13번째는 타투 패치입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와서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로 일본 문화의 온천이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의 온천이나 목욕탕에서는 물신의 한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일본의 범죄 조직인 야쿠자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물신을 하고 있어 야쿠자와 관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각도 바뀌고 있어 물신 패치를 붙이고 숨기면 목욕할 수 있는 온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온천이나 목욕탕을 즐기기 위해 물신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물신 패치를 반드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본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가져올 필요 없는 6가지. 아까 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여행을 쾌적하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일본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오면 가방의 여유 공간이 적어지고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버립니다. 또한 비행기나 신칸센을 이용할 때 수화물 요금이 발생하여 여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 불필요한 것을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알면 저렴하게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메니티입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호텔에는 샴푸, 칫솔, 드라이어, 수건 등 각종 어메니티는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짐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으로 숙소를 예약하신 분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잠옷입니다. 일본의 일반 호텔에서는 나이트웨어가, 일본의 전통 여관에서는 유카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옷을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파자마가 있는 분이나 일본의 유카타가 서투른 분은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렴한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에 체류하는 경우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호텔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통입니다. 일본에서는 자판기와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음료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급수기도 일부 호텔에는 있지만 일반적인 길 등에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 물병을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대량의 옷입니다. 일본에는 셀프 빨래방이 거리 곳곳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옷을 쉽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유니클로나 H&M 등의 옷가게나 관광지 등의 기념품 매장에서 매우 저렴하게 옷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체류 중에는 이것을 입고 그리고 모국의 선물로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옷에 구애받지 않는 분은 옷은 최소한으로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자입니다. 일본 여행 중에 동행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과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철로 이동 중, 호텔에서의 휴식 중 등 다양할 때 먹고 싶어집니다. 그런 분은 안심하세요. 일본은 과자 강국으로 여러 종류의 과자를 편의점을 비롯하여 여러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이소의 소분된 스낵을 추천합니다. 매우 많은 종류가 있으며 사이즈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이것들을 먹어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수영복입니다. 이전 장에서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일본의 온천이나 목욕탕은 대인기입니다. 그러나 방일객이 놀라는 것 중 하나로 이러한 시설에서는 알몸으로 입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같은 인식으로 온천이나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 수영복을 가져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단, 여름에 일본에서 수영장이나 바다에 가고 싶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꼭 가져다 주세요. 일본에 가져오면 안 되는 15가지, 세관 규칙 6가지, 일본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 품목을 소지하면 압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6가지 품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기 제품입니다. 생고기 등 조리된 고기 등 대부분의 육류 제품은
일본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시지, 베이컨, 저키 같은 인기 상품도 포함됩니다. 미국 친구가 남은 햄버거를 가져오려 했다가 공항에서 압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채와 과일입니다. 사과, 오렌지, 바나나 같은 일반적인 과일조차도 일본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해충이나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슈퍼마켓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본국에서 구매한 일반 약이나 처방약도 일본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진통제를 샀지만 일본으로 반입이 승인되지 않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락용 약물, 마약, 각성제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여행 전 반드시 일본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명품의 가짜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간주되며 반입이나 판매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이나 담배입니다. 일정량까지는 반입 가능하지만 초과 시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으니 도착 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동물의 가죽 제품입니다. 일본은 국제협약인 키테스를 준수하므로 호랑이, 표범, 악어 등 멸종 위기종의 가죽 제품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지 자체만으로도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켜 원활하고 스트레스 없는 입국을 실현하십시오. 항공사 규칙 6가지.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일상용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기내 반입 수화물에도 위탁 수화물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자가 실수로 가져오곤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가열식 도시락입니다. 일본에는 편의점이나 역에서 판매됩니다. 일반 도시락이라고 생각하고 기내에 가져가려는 관광객이 많지만 내부에 가열재가 들어있어 반드시 압수됩니다. 두 번째는 폭죽과 선화불꽃입니다. 여름 축제 등에서 자주 구매하고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여행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화불꽃은 작은 상자라도 폭발물로 간주되어 보안 검색대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캠핑용 가스통과 스토브 연료입니다. 아웃도어 여행자는 캠핑 후 배낭에 넣은 채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바로 발견됩니다. 네 번째는 표백제나 강력한 세제 같은 가정용 화학 제품입니다. 일본에 장기 체류하거나 이사할 경우 이러한 액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위험한 산화제로 취급되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휘발유, 등유, 라이터 오일 같은 연료와 기름류입니다. 아웃도어 용품이나 랜턴용으로 가져오려는 여행자도 있지만 발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반입 금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연성 스프레이와 페인트 캔입니다. 스프레이나 모기 퇴치 스프레이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여행자가 많지만 가스 분사제가 들어있는 에어로졸은 기내와 화물칸 모두 위험합니다. 일상에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비행기에서는 안전상의 위험이 됩니다. 이런 물품은 뜨거우면 일본 여행을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OK, 일본만 NG 3가지.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일본 항공사에서는 금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가 이 차이에 놀라므로 여행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일 라이터 같은 소형 연료 라이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라이터를 기내 반입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액체 연료가 들어있는 라이터는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많은 여행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기내에 넣으려다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마취가 아닌 일반 성냥, 특히 어디서든 점화 가능한 마취입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작은 성냥 한 번 정도는 허용되지만 일본 항공사는 이를 금지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여행자는 TSA 기준이나 다른 나라 기준과 혼동해 기내에 넣으려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대용 가스 다림이나 일부 소형 캠핑용 가스 기기입니다.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가연성 가스 위험 때문에 대부분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이 점을 놓치고 짐에 넣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세계에서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일본에서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런 물품은 절대 기내에 넣지 마세요. 주의가 필요한 반입 가능 물품 10가지, 기내 수화물 전용 3가지. 일부 품목은 기내 반입 수화물에는 넣을 수 있지만
위탁 수화물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여행자가 이를 모르고 위탁하려고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배터리입니다. 여행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캐리어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화물칸에서 손상되면 발화할 위험이 있어 항공사는 기내 반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추가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좌석 위 짐칸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기내 콘센트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즉, 무릎 위나 좌석 포켓 또는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면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나 드론용 예비 리튬 배터리입니다. 부피가 크거나 무겁다고 위탁 수화물에 넣는 사람이 있지만 안전상 기내에서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자담배, 베이프, 아이코스 같은 가열식 담배 기기입니다. 일반 전자기기처럼 위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행자가 있지만 항공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사용은 불가합니다. 리튬 배터리나 가연성 부품이 포함된 물품은 보통 기내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본 여행이 더 안전합니다. 위탁 수화물 전용 4가지.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도 위탁 수화물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가 이를 모르고 기내에 넣으려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주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 가위, 커터 칼입니다. 작고 무해해 보이는 도구라도 기내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버, 렌치, 망치 같은 공구입니다. 일이나 수리를 위해 백팩이나 기내 수화물에 넣으려는 사람이 많지만 항공사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탁 수화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 작살, 날카로운 낚시 갈고리 같은 낚시 도구입니다. 일반 스포츠용품으로 생각하는 여행자가 있지만 기내에서는 무기로 간주됩니다. 안전하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야구 배트, 골프 클럽, 스키폴 같은 스포츠용품입니다. 길거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 가능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날카로운 것, 무거운 것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기내에 들고 타지 말고 반드시 위탁 수화물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항에서 불필요한 문제 없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 오케이, 전 세계는 NG 3가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도 일본 항공사에서는 조건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가 이 차이에 놀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불연성 화장품이나 개인용 스프레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스프레이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일본에서는 0.5리터 이하의 소형 용기, 총합 2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여행자는 이러한 품목이 압수될까 걱정하지만 올바르게 포장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알칼리 단삼 단사 건전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위탁 수화물에 넣는 건전지 순화 상태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일본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과 위탁 수화물 모두 허용됩니다. 여행자는 걱정 없이 가져가며 일본에서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미소나 작은 조미료 팩 같은 일부 포장식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액체나 젤로 간주에 반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적절히 밀봉되어 있으면 기내 반입 수화물로 허용됩니다. 여행자는 이러한 식품이 금지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세계 대부분에서 제한되는 품목이라도 일본에서는 조건을 지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도 안전하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